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100일째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이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어 반드시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협치와 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다만 나라의 근본에 관한 내란 극복에 대해선 적당히 타협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아껴오다 주도적으로 여러 현안에 직접 방향을 제시한 이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먼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150여 명의 언론인과 마주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표어로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로 열린 기자회견입니다. 국민 임명식 때와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나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과 함께라면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100일간의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취임 선서식을 한 지 2주도 안 돼 국제 외교 무대에 대비한 G7 정상회의, 추경 집행에 이어 내수 회복의 신호탄을 알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미 투자, 국방비 확대 압박 속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나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도약과 성장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시에 통합의 정치를 기반으로 국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정된 90분이 훌쩍 지났지만 이 대통령이 추가 질문 기회를 주면서 기자회견은 150분 동안 이어졌고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21개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먼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현실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우리 안보와 경제를 위해 남북 간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선 북미 대화가 우선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사임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문제에 대해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남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북한도 바로 태도를 바꾸겠냐는 겁니다. 대북 방송도 안 하고 몇 가지 유화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획 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환한 표정을 갑자기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꿔서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죠. 하지만 남북 간 긴장 완화가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추켜 세우며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던 이 대통령은 현재로선 북미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문제가 복잡한 국제 문제가 된 만큼 해결 의지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견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죠.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이 또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 내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남북 문제만큼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 사임 이후 출범할 내각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며 일본과는 협력하고 지지하고 함께 할 일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문제들은 또 그 문제대로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건데 특히 한일 간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여러 현안이 있지만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협력을 강조하며 합리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 이익을 지켜낸다는 측면에서는 국내 갈등과 색깔의 차이 등을 접어두면 좋겠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감동했다고도 밝혔는데요.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이재명 대통령은 후속 협상을 묻는 질문에 분명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의힘이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방어하기 위해 협상한 것이므로 방어에 성공했으면 됐지 반드시 서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왜 사인을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또 미국 정부의 한국인 체포 구금 사태에 대한 외신 기자 질문은 일단 한미 간 협력에 차질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도 관광 비자로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에둘러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쪽은 절대 안 돼.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죠. 또 이번 사태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먼저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이 대통령은 또 수감된 한국인들에게 수갑을 채워 버스로 이동하겠다는 미국 측 방침에 절대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과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보안 수사권 등과 관련해선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문적인 방안을 정부 주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는데요. 또 사법개혁안이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법원장들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선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를 통해 국민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여당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의 보안 수사권. 여당 내에선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 즉 검찰에 남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한 건 정치적 결정이라며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덕이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안 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쁘지만 죄 지은 사람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대법원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국민 주권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되돌릴 방침을 내비치면서 배당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을 고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또 부동산과 관련해선 한두 번 대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춘 당초 정부안을 50억 원으로 되돌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원치 않고 여야 정치권이 그냥 두자고 하는데 굳이 맞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정부안보다 세율을 더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기업도 성장하는 대전환을 이루는 게 최우선이란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위에서 견디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강력한 조정 국면이거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내 판단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더 강경한 단어를 썼습니다. 한두 번 대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투기 수요를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갖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선제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향후 추가 대출 규제나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